자, 그 다음에 광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자,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를 이렇게 제청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뭐로 갈등을 하고 있었냐면은 빛이 입자인가 혹은 파동인가를 가지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논쟁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빛이 입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이나 호이겐스 같은 사람들은 실제 실험을 함으로써 이게 빛이 파동인 것을 우선적으로 증명을 했다. 빛이 파동인 것을 우선적으로 증명했고, 그러면 빛이 입자가 아니냐?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빛이 입자이기도 하다는 걸 최초로 증명한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에 금속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자기파, 즉 빛을 비춰주니까, 전자기파를 비춰주니까 여기에 전자들이 막 튀어나오더라. 전자들이 막 튀어나온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가 요걸 이제 전자들이 튀어나오는데 요게 빛의 입자성을 보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아인슈타인이 1904년에 노벨상을 요 광전 효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의 이제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거죠. 빛은 제일 처음에 뉴턴은 입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증명을 못했고, 그 다음에 빛이 파동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실험적으로 증명을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빛은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에 의해서 보면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더라. 빛은 입자입니다. 파동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가 어째서 이제 이게 입자성을 증명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금속 안에는 자유전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유전자. 시어보 일렉트론이라고 할 정도로 자유전자들이 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만한 전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위에서 빛이 요거 때려주니까 요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증명이 1번이 아주 짧은 시간에 얼마나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이면 10의 마이너스 9에서 10초 동안 짧은 시간에 이것이 전자가 튀어나온다. 전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빛의 입자성을 보존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빛이 오로지 파동이라고 하면 파동이기만 하면 전자들이 튀어나올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들이 이해하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빛이 파동이기만 하면 벌어지는 현상을 생각해보면 빛이 여기에 들어오면 요거를 금속을 달구게 되겠죠. 금속에 달구게 되면 온도가 올라간다. 금속을 빛이 파동으로서 에너지를 전달해서 이걸 달구게 되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전자들이 여기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놈들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금속의 온도를 올리려고 하면 시간들이 상당히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림. 온도가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거는 비춰주니까 요 금속의 온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온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빛을 쪼여주기만 하면 바로 튀어올라. 바로 0.15-9 제곱이라는 아주 작은 거에 바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제 빛이 요래 들어와 가지고 요 안에 있는 자유전자하고 부딪힌다. 자유전자가 부딪히면 요 자유전자가 요쪽으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자유전자들이 또 여기에 또 옆으로 부딪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자유전자들이 또 부딪혀서 결국 여기서 전자들이 튀어나온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유전자들이 충돌에 의해서 따다다다닥 충돌에 의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이제 식으로 한번 세어보자. 식으로 한번 세어보게 되면 요 자유전자들이 여기 바깥으로 탁 튀어나오는데 이게 키네틱 에너지를 우리가 튀어나오니까 속도 V를 가지는 키네틱 에너지가 되더라. 자, 그거는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긴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빛이 가진 에너지가 있다. 빛이 가진 에너지. 빛이 가진 에너지가 저기에 두드려 패면 요게 빛이 가진 에너지는 HF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빛이 가진 에너지 HF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전자들이 요 두드리 패면 전자들을 여기에 전자기 기파 빛이 두드리 패면 요 놈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요 충돌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튀어오른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것을 두드리 패는데 요로 튀어나오는 거는 좀 쉬운데 요렇게 튀어나오려 하면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화이 이래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요거는 전자기파의 에너지 전자기파의 에너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워크 펑션이네. 일함수 이렇게 워크 펑션 일함수 워크 펑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워크 펑션이라는 요거를 우리가 빼줘야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워크 펑션 이거는 물질마다 다 달라요. 물질마다 다르다. 실질적으로 튀어나오는 키네틱 에너지가 크면 우리가 이제 산업적으로 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워크 펑션이 적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워크 펑션이 적은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워크 펑션이 가장 작은 거는 리튬이라는 물질이 리튬이 워크 펑션이 적다. 워크 펑션이 가장 작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이 지금 현재 산업적으로 이게 굉장히 응용이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로 응용이 많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 펑션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리튬을 많이 이용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빛을 보내주는데 어떤 빛은 튀어나오고 어떤 빛은 이게 튀어나오지 않더라. 어떤 빛이라도 전자기파를 아무리 보내줘도 그래서 우리가 요게 살펴보니까 요게 진동수가 높은 빛을 보내주니까 요게 잘 튀어나오고 진동수가 낮은 빛을 보내주니까 즉 낮은 빛을 보내니까 잘 안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요게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요 진동수에 의존하게 되는데 진동수에 의존하게 되는데 요 놈이 큰 놈이면 잘 튀어나오고 요게 요 놈이 진동수가 작은 놈이면 즉 에너지가 낮은 전자기파를 보내주면
잘 안 나오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살펴보면 요게 키네틱 에너지가 HF가 마이너스 Y가 0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F라는 것이 우리가 H분의 Y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차단 진동수다. 진동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F보다 작은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보내주면은 에너지가 여기에 다 소모가 돼버리고 튀어나오는 놈은 없다. 그래서 요보다도 큰 놈을 큰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보내줘야 바깥으로 전자기파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차단 파장이라는 게 있다. 차단 파장.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의 속도 C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표현이 람다 F 이렇게 되겠죠. 표현이 C라는 게 람다 F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F로 풀어보게 되면 람다분의 C 이렇게 된다. 그 요식에다가 F 대신에 잡아 여으면 람다분의 C는 H분의 Y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람다로 해보면 람다 차단 파장을 구해봐라. 차단 파장을 구해봐라. 그렇게 되면 Y분의 HC 이렇게 우리가 차단 파장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진동수하고 전자기파는 진동수하고 파장이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장이 요거보다 큰 파장의 전자기파를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여기 안 튀어나온다. 저게 바깥으로 안 튀어나온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은 파장의 작은 파장의 전자기파를 보내주면 저게 키네틱 에너지를 가지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지 전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속판을 깔고 요렇게 여기에다가 요렇게 원형으로 뭔가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 구멍을 하나 뚫어 놓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기파를 이렇게 보내준다. 전자기파를 HF를 전자기파를 보내주면 요 구멍을 통과한 전자기파들이 여기에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여기서 이제 전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전자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더라. 그러면은 요 전자들을 포집하는 거를 회로를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고 여기다가 선을 연결해서 요렇게 우리가 전구를 하나 달아두면 전구를 하나 달아둔다고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전자들이 여기에서 튀어나와서 여기에 전자들이 때리니까 지금 전자들의 흐름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불이 빤히 들어온다. 여기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불이 빤히 여기서 해결되라. 그래서 하나의 회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회로의 형성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델타 V를 한번 구해봐라. 델타 V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델타 V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를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델타 V를 작용을 시켜줘 가지고 델타 V를 작용을 시켜줘서 전류가 흐르는데 요
델타 V를 반대 방향으로 작용시켜 주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냐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요게 저지 전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요 다이렉트로 오는 거의 델타 V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요게 요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줘서 요게 이제 요렇게 하나 더 만들어 두겠죠. 여기다가 델타 V를 전지를 걸어 가지고 요 델타 V를 변화를 줘서 요게 전지가 놓지 않는 델타 V가 측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까지 만들어 줘서 델타 V를 측정하는 게 실험적으로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볼트를 요게 저지 전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저게 이제 키네틱 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맥시멈이다. 이렇게 요 뭐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을 생각을 해보면 요게 HF 마이너스 Y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게 이제 지금 에너지다 보니까 요게 단위가 보면 요게 보면 줄로 표시될 수도 있고 줄로 표시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로 표시가 될 수도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은 게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일렉트론 볼트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저지 전압은 볼트 요게 되겠죠.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지 전압은 마이너스 V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의 값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3 일렉트론 볼트가 나왔다. 그러면은 저지 전압은 마이너스 3볼트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위를 한번 환산을 해보면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줄 이렇게 우리가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로 표시된 거를 요걸 요렇게 바꿔주고 줄로 표시된다면 이렇게 바꿔주고 일렉트론 볼트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요 숫자가 요게 저지 전압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데는 아인슈타인의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그걸 증명해 가지고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컴프턴 효과라 이렇게 컴프턴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컴프턴 효과도 빛의 입자성을 증명한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입자성을 증명한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거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뭘 보내줬냐면 엑스레이를 보내줬네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전자들이 요 엑스레이에 탁 부딪혀 가지고 마치 당구공이 튀듯이 하나는 이쪽으로 전자들은 이쪽으로 가고 요 보내준 전자기파는 어떤 요런 각을 이루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마치 당구공이 튀듯이 여기서 탁 보내주면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면 식을 어떤 식을 만들어내냐면 요 이제 엑스레이가 원래 오리지널이 보내준 전자기파의 파장이 있다. 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요게 부딪혀서 요걸 에너지를 줬으니까 요거 요걸 람다 다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람다 다시가 람다 다시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 에너지를 전해줬으니까 이 파장이 커지겠죠. 에너지가 파장이 커진다. 그 관계식을 한번 살펴보면 람다 다시 그렇게 델타 람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람다 다시 마이너스 람다 O라는 게 MEC의 H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관계식을 표현할 수 있더라. 이게 바로 컴프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은 엑스레이를 여기다 보내주면 요게 안에 있는 전자들이 요 맞으면 하나는 전자는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엑스레이가 파장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튀더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거 요 해석하는데 충돌 그게 당구공 우리가 앞에서 운동량 배울 때 당구공을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당구공이 요거 이제 있는 전자를 쳐가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의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그런 중요한 논문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컴프턴도 요걸 발표를 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